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뭐야, 부산은 장마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듣기만 하고, 뭐 비가 오거나 흐리지도 않고요. 어, 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 뭐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이상민 탄핵, 9대빵, 9대빵. 이 빨갱이들 이제 큰일 났죠. 그런데 이제 이 무리한 이 탄핵 소추안 발의한 거에 대해서 뭐 항상 그래왔듯이 사과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결국 하는 얘기가 뭐 윤통때 말이야 하면서 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채 씹으려고 있죠. 근데 뭐 그러나 마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빨갱이들은. 그리고 이제 빨갱이들 집안 싸움도 이제 갈수록 이제 가경이라고 하죠. 점입 가경. 뭐 친명 비명. 뭐 그 이 뭡니까 이거 이 문제의 중심에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이가 있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는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양아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후로도 어차피 양아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포기를 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악한 놈이죠. 근데 뭐 여전히 이제 그런 쓰레기가 좋다고 물고 빠는 것들이 아직도 뭐 한 30%는 됩니다. 그래,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초등학교 교사 승비가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올라온 기사더라고요. 보시면 남자 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07곳이 된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죠. 그 작년이죠, 작년. 임용고시를 봤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신규로 지금 임용고시에 합격한 전체 인원 중에서 9.6%만 남자라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교단의 여초 현상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국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심 합격자 114명 중 남성은 11명, 9.6%에 불과했다. 작년 10.6%보다 1%포인트 더 떨어졌고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여성 선호도가 높은 직종인데다 임용시험에서도 여성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분석은 엉터리예요. 가장 큰 거는 군 가산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리한 상황에서 남자들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교단 여초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전국 남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22.8, 그러니까 2대8이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1대9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걸 솔직히 낮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중학교는 28.4%, 고등학교 가야 겨우 4대6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107곳이나 된다. 2018년 77곳, 2020년 91곳에서 계속 늘고 있다. 갈수록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가장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니까요. 이 최소한 5대5 정도가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담임이 절반은 이제 남자가 될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함부로 대들지를 못한다고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는. 그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면 그 이후로도 크스도 쉽게 그렇게 뭐 선생한테 달려들건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1학년 때부터 여성생밖에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부산 얘기에서도 뭐 3학년짜리가 여교사를 폭행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 지금 7주째인가 뭐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못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이유, 어렸을 때부터 남자 교사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인 이유가 상당히 크다니까요. 그래, 오늘 뭐 저기 윤통이 뭐 조례를 제정하고 뭐 고시를 마련하고 뭐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 성비 불균형도 완화를 시켜야 돼요. 가산점을 부활시키든지 해가지고 5대5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노키즈존 하고파 식당에서 들어놓은 민폐 아이들, 이 사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한 식당에서 의자 위에 들어놓은 가족들로 인해 노키즈존을 고민한다는 점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진짜 노키즈존 하고파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전날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게 뭐 하자는 건지라며 해당 게시물에 문제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술잔이 쌓인 식당 옆에 아이들 여러 명이 의자에 눕거나 방석을 이불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3명의 부모가 아이 6명을 데리고 방문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옆에서 부모들은 술을 마신다며 아이가 엄마 누워도 돼라고 묻자 부모가 그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에 이제 들어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키즈존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노키즈존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매출을 위해서라도. 근데 당연히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자영업자 식당에서 왜 노키즈존을 원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니까. 근데 조사를 해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극히 일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이거 저기 이런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이것도 이 의식 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쉽게 안 될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보니까 오늘 그래 저기 뭐 양평 고속도로 용역회사 타당성 조사 전부터 종점 변경 검토 국토부 실수로 누락 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작년 그 3월 달부터 저기 타당성 조사를 했던 그 업체가 이제 그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3월 그 대선 끝나고 중순쯤인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종점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제 이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기 안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뭐 뭡니까 뭐 김건희 땅값 올려주기 위해서다 이게 더 아니라는 방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댓글에 뭐라고 됐냐면은 가증스럽다 니들 이런 개그지 같은 정권을 앞으로 4년 더 지켜봐야 한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영웅이 나타나서 맞박에 구멍을 이쁘게 하나 내서 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 충성을 했구만. 죄를 지은 것들 모두 다 조사해서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집권이 국민들 설득 간본다.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선 넘었고 국정농단 또는 권력 비리로 특검 설치해야 할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반대의 이 댓글을 내용의 댓글을 지금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바로 개돼지 아메바의 전형입니다. 이게 아메바의 전형. 참 안타까울 뿐이죠. 이런 것들이 30%가 아직 있다는 거 아닙니까? 30%가. 그리고 이 단독해가지고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재명 싱하이밍 파문 직후 이해찬 비밀리에 방중 강행. 그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이해찬이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을 했고 8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싱하이밍 만나기 하루 전에 이해찬이가 먼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그 A4지에다가 개소리를 써가지고 훈계 들었던 그거 전날 7일날 이해찬이하고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완전히 이 새끼들은 그냥 빨갱이 새끼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 저기 숭중 매국노 새끼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역겨운 이 짓거리들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아니 이 새끼들은 지금도 뭐 민주화 운동했다 독재 타도를 위해서 저기 젊은 시절을 뭐 운동권으로 보냈다는 걸 지금 훈장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온 새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자기들 젊었을 때 30년 전, 40년 전에 자기들의 그 열정대로라면 당연히 김정은이 물러나라, 시진핑이 물러나라, 푸틴 물러나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찌빠 새끼들아, 어? 니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이 판단이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이런 위선적인 새끼들을 어떻게 지지를 할 수가 있냐고, 어? 그 결국에는 보세요. 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밀착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저도 말했듯이 윤통의 큰 그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이렇게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다 날아갈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뭔 작당모의를 하겠습니까? 그래 뭐 중국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이빠이 접대받고 뭐 니하오 하면서 쉐쉐 하면서 막 내년 총선에서도 뭐 뭔가 또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부질 없는 짓이라니까요, 이 새끼들. 왜냐, 이렇게 하는 거 윤통 다 알고 있다니까?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지도 다 예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불쌍한 새끼들. 열심히 해봐봐. 결국에는 다 뒤질 거야.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뭐 이거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경악스럽다. 뭐 이렇게 또 뭐 논평을 냈다고.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한번 좀 읽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1조 8천억 대 국책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지고 장난치냐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씨 강선우 대변인은 해야지 민주당을 왜 두 번이나 하나. 아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구하기 작전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토부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다며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얘들은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냥 뭐 어떤 단어 하나 이런 걸 가지고 말꼬리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막 선동하는 거. 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그 감성에 호소해 가지고 이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윤통을 만나면서 한동훈을 만나면서 이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서 이제 이 적으로 이제 딱 만나지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그 버릇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이런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저기, 대가리 털라고 뭐, 좀 머리 굵어지면서부터 할 줄 아는 게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놈들. 그리고 수해봉사 나선 이재명 신속 추경 필요 강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25일 충남 부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신속한 추경을 통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신속한 법령 개정에 힘을 합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추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계속 선동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꽁돈 준다고 하면 일단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추경해가지고 빨리 이거 돈 주자.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하고 이 빨갱이 새끼들 생각은 딱 뻔하죠. 자기들은 계속 추경하자. 어차피 이제 윤통은 이제 안 하기로 못을 박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들은 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왜 그래 빨리 저기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돈 안 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이제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해 지역에 이 수해 입은 사람들하고 이 정부하고 이 좀 뭐라고 합니까?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힐 거예요.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이제 얘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랄 하다가 다 뒤지는 거죠. 빨갱이 새끼들. 잘 가라 이 새끼들아. 그리고 학원수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 100명 감사원 나섰다. 보세요. 정광석같은 확 밀어붙이잖아요.
이면 머뭇거리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물 밑에서 지금 엄청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해놓고 그 핵심을 찔러가지고 콕콕콕 찌르니까 바로바로 이제 이 문제점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 문제점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면 바로 또 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가 나서가지고 바로 핀셋 처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통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치고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빨갱이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지금도 물어뜯고 있죠.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그래도 그걸 다 원무모로 다 받아내면서 물밑에서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니까 지금처럼 정관 스쿼처럼 뭐 국무회의든 뭐 아침마다 회의하면서 중요한 의제를 하나 툭 던지고 그럼 바로 받아서 국세청이 나서든지 무슨 어디가 나서고 그러면 또 바로 문제가 있다 하면 뭐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또 나서죠. 딱 똑같은 패턴이라니까요. 다 뒤져서 이 새끼들아. 사교육 카르텔 의혹 관련 감찰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실무부서에 감찰 검토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찰 대상과 감찰 인력, 감찰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당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돈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중 일부 교사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학원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해당 교사들이 부당한 방식을 통해 이익을 얻은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감사 대상으로는 교육청 입시학원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교사들이 속한 학교와 관련 재단법인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이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교사가 사립교원인 경우 감사 대상 여부를 두고도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원이 4년제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에 나서자 사립대학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전례도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113개 대학을 표본으로 조사해 공금을 빼돌린 이사장과 총장 등 대학 관계자 9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사립교원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의 검사 사항과 감찰 사항을 규정한 감사원 제23조 24조에 따르면 민법 또는 3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임원이 국가와 지자체에 의하여 임명 승인되는 경우 감사원은 해당 단체의 회계와 직원의 관련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했을 때고 재단법인의 임원 승인 및 취소를 관할 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다며 감사원법에 따라 사립교원도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보세요. 이렇게 막 정황 스쿼치로 움직이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막 몰아치잖아요. 한심한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빨갱이 새끼들은 지금 열심히 물고 하여튼 도움도 안 되는 지엽적인 사안을 가지고 물고 씹고 뜯고 시간 허비하고 있죠. 한심한 놈들. 잘 가라 이 새끼들아. 변호사 왜 자르냐는 유하영에 정신 차리라 법정에서 부부싸움. 이거 오늘 참 시끄러웠는데 야 정말. 그리고 아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만 딱 그 풍치하고 보니까 딱 개딸이더만요. 두만 풍치에다가
참 이거 진짜 이거 서글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빨갱이들 내부에서도 지금 4분 오열되어 가고 있다는 그 방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여기 보시면 어 이전 부지사가 변호사 해임에 동의하지 않자 A씨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전 부지사에게 항의했다. A씨는 이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변호인이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변호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자 A씨는 제가 스님하고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그건 유효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에서 번안권을 얻은 A씨는 저와 가족들 입장과 반대되게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검찰이 회유하고 저분은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정신 차려야 한다며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 가족들로부터도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판에 참여한 수사검사는 이번 재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며 재판기간 수사기록이 외부 유출되고 정의신문 녹취록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SNS에 공개 게시되더니 변호인이 불출석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등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의 이익과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재판장에게서 절차 진행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빨갱이 지정이 콩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콩가루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화영이 마누라 말대로면 하자는 대로 하면 지 남편이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보다는 이재명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 참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뭡니까 내연녀 때문에 이제 열받은 것도 있을 거고 철저하게 딱 찌빠라는 거 찌빠. 아니 그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풍치하고 뭐 보니까 뭐 딱 저기 찌빠 개딸 딱이더라고요. 하여튼 참 재밌는 집구석이죠. 그리고 여추천 KBS 이사 1오염수 방류 반대 이론에 여전히 후진국임을 실감한다. 그 제가 읽어봤죠.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여권 추천 인사인 김종민 KBS 이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두고 대한민국이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고 말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핵 처리수를 둘러싼 헛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을 때를 벗지 못한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 벤츠 타고 에르메스 걸치고 세계 인류 호텔 돌아다니며 호요식 해봐야 정신적 정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개화가 들던 남조선일 뿐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검증 결과도 깡통 검증이라며 못 믿겠다는 인간들이 큰소리 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이성과 과학과는 거리가 먼 비합리의 정신세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선진국의 길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헛된 망상일 뿐. 후쿠시마 괴담을 믿는 당신은 한국인인가 조선인인가?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 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죠.
아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뭐 때문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뭐 휴대폰을 쓰고 뭘 TV를 보고 하는 게 과학 때문이에요. 과학 때문에. 과학이 이 찌빠들 개딸들 너희들 이 쌍년놈들아 너희들을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과학의 힘이라고. 과학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근데 뭐 과학이 만능입니까? 만능이지 씨발아. 네가 지금 과학 때문에 입고 있는 혜택만 생각해봐 이 짱것들아. 너희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뭐 IAEA 검증 보고서 깡통 보고서라고 말할 거면 돌도끼 들고 새끼들아. 불도 저기 뭐야 손으로 비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살아.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그 도움을 받으면 안 돼. 너희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쌍놈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한편 김 이사는 지난 4월에도 일본 체류 중임을 알리며 올린 글에서 일본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싶은 정신승리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어제는 그 백재건 교수가 제가 이제까지 윤통에 대해서 분석했던 거 거의 비슷한 말을 했고, 오늘은 이 김종민이라는 이 양반이 제가 이때까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 편협함, 무지함을 계속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성과 성동이 아닌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나라. 그걸 지금 윤통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조금 더디지만 직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 소모적 정쟁문 주고 힘 모아야. 보세요. 너희들 다 뒤져서 이 개새끼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2구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한테 또 염장 지르는 소리 하잖아요. 개새끼들 너희들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 다 뒤져서 이 개새끼들 막. 그리고 보세요. 오늘 바로 오송 안 갔잖아요. 오송을 왜 안 갔을까? 이상민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태원 참사하고 오송 참사가 판박이잖아요. 이 똑같이 경찰 새끼들이 또 장난을 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다 뒤져서 이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 그리고 보시면 대통령실에서도 그야 탄핵 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그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그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보세요. 딱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9대0이다 9대0. 만약에 뭐 저 한 5대4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이 됐으면 얼마나 지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 김성원이가 그 새끼가 뭐 또 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 정치 성향상 그 아마 기각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래도 한 5대4 정도는 예측했던 거예요. 자기들 완전한 자기 편이 4명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각이 될 거다 하면 이제 자기들도 명분이 좀 쓸 거잖아요. 그런데 에나나 콩콩 병신들아 9대빵이다 9대빵이 씨발놈들아 다 띠졌어 이 새끼들아. 그래 보세요. 야권 이상민 탄핵 기각에 헌재결정 유감 자진사퇴 촉구 이상민 탄핵 주도한 박홍건 유가족 절규 듣기는 했나? 박승민 탄핵 그렇게나 잘못됐나? 대통령실이야말로 준엄한 심판받을 것. 이 쌍년은 아니 뭐그얘 뭐 솔직히 뭐 이런 얘기는 제 개인 방송이니까 합니다만 뭐 항상 얘 나올 때 그 댓글 보면 얘 그 뭡니까 뭐 강남대인가 나왔다고 하던데 강남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서울 강남에 있나? 이 씨부랄 이런 아유 정말 한심해서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뭐 감투 하나 쓰고 이 완장 한번 채워주니까 완장질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가리 든 거는 지뿔도 없는 것들이 뭐 나왔어 그냥 항상 개소리밖에 안 해 개소리. 말도 되도 않는 개소리. 아 그래 그 보니까 그 김간옥이는 더 이상 안 나오던데 그 김간옥이가 안 나오니까 또 남영이가 그 개쌍년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 그렇더라도 아니 최소한 그래 저 채널A 이런 데서 남영이나 이런 년은 데리고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씨발 KBS, MBC 뭐 YTN에서 데리고 오는 거야 뭐 그 똑같은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조중동도 아직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 건 맞아요. 뒤집어야 정신을 차리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죽어봐야 재성을 안다는 말. 그리고 송영길이 윤통 고발했다고 장모 사건의 거짓말 특활비 횡령. 아유 한심한 새끼들. 아휴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 열심히 해 열심히. 그리고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교원 소청 심사 청구. 역시 빨갱이 아닙니까? 보세요. 빨갱이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빨갱이는 모조리 다 태워 죽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태워 죽여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윤 장모 구속의 대통령실이 법치에 성역 없다. 판결은 언급 대상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빨갱이 너희들 그냥 다 죽었어 이 새끼들아. 판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칼자루는 이제 또 대통령실하고 다 지게 되는 거죠. 뭐 이것들이 뭐라고 지랄을 해도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은 특히 아니 어쨌든 씨발 뭐 대통령 장관도 그냥 그 저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법정 구속을 시키네. 아 물론 그 아직도 여기 물고 빠는 30%는 뭐 개소리 계속 씹으리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그러잖아요. 무당청으로 빠져 있는 3분의 1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갱이 편으로는 절대 이제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될 거니까.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